시진핑 주석이 또 한번 활짝 웃었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네, 어제 정상회담 뒤 저녁 만찬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휴대전화를 꺼내들고요. 시 주석에게 깜짝 셀카를 제안했습니다. 네, 알고 보니 그 휴대전화 경주 에이펙 당시 시 주석이 이 대통령에게 선물로 건넨 바로 그 샤오미폰이었는데요. 시 주석은 흔쾌히 셀카 제안에 응했고 이하 여사들까지 함께해 한중 부부 동반 셀카를 찍게 됐습니다. 자, 요리조리 구도를 잡고 4명의 모습을 카메라 렌즈에 담는 이 대통령. 그 모습을 본 시진핑 주석은 사진 촬영 기술이 좋으시다라면서 칭찬의 말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자, 이 대통령은 이렇게 찍은 셀카 사진을 즉각 SNS에 공유했는데요. 덕분에 인생샷 건졌습니다. 가까이서 만날수록 풀리는 한중 관계, 앞으로 더 자주 소통하고 더 많이 협력하겠습니다라는 글을 덧붙였습니다. 네, 공천원금 사태 직격탄을 맞은 민주당은 원내 지도부가 사과하며 수습을 약속했지만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한 공개 탈당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특검 수용과 함께 의혹 관련자들을 모두 출국 금지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다은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민주당이 연일 사과를 하고 있다고요? 네, 오늘 아침 김병기 전 원내대표 사퇴 이후 첫 원내대책회의가 열렸는데요. 숙연한 분위기 속 시작한 회의에서 문진석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국민께 심려를 끼쳐 원내 지도부를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어 정치는 국민 신뢰가 무너지면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는 원칙을 다시금 되새긴다고도 말했습니다. 발언 듣겠습니다. 무엇보다 국민 앞에 더 낮은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심기일전의 자세로 국회 본분, 집권여당 원내 지도부의 책임을 끝까지 지켜나가겠습니다. 나아가 제명을 당할지언정 탈당은 안 한다는 김병기 전 원내대표를 향한 거취 압박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도부는 일단 오는 12일 열리는 윤리심판원 결과를 기다려보자고 했지만 선당 후사를 외치는 개별 의원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억울하더라도 선당 후사, 살신성인을 가야 한다면서 경찰 수사로 억울함을 풀고 돌아오라고 SNS에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당도 12일까지 감찰을 기다리면 너무 늦다. 지도자는 잔인한 리더십으로 조직을 살려야 한다며 정청래 대표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박주민 의원도 YTN 라디오에서 선당 후사를 거론하며 당에 부담이 안 가는 방법이 있다면 고민해서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병기 의원을 포함한 사건 관련자 전원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와 함께 특검 도입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김경 서울시 의원이 공천 헌금 의혹의 핵심 인사인데도 출국을 금지하지 않아 미국으로 가버렸다며 경찰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할 수 없다고 비판했는데요. 여기에 민주당 장경태 의원의 성추행 의혹 사건도 소환하며 수사를 하긴 하는 거냐고 속도를 문제 삼기도 했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정교 유착과 공천 뇌물, 항소 포기 등 진상 규명을 위한 이 특검 1 국정조사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경찰의 칼로는 결코 권력형 범죄를 수사할 수 없습니다. 이재명 정권의 3대 권력형 범죄 게이트 진상 규명을 위한 2특 1조 신속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네, 이해운 장관 후보자를 두고도 여야 신경전은 계속되고 있죠. 네, 보좌진 대상 갑질 폭언과 자녀 입시 엄마 찬스, 영종도 땅 투기, 또 6년 새 110억 넘는 재산 급증 논란 등 각종 의혹이 계속 불거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청문회를 통해 후보자의 자질과 전문성, 각종 의혹을 옹호 아닌 검증하겠다면서 대통령의 탕평, 실용주의 인사를 믿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도 오늘 아침 유튜브 방송에서 결국 이 후보 본인이 잘 준비해서 청문회를 통과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습니다. 후보 적격성 논란에 대해서는 지지자라면 대통령의 결정을 믿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힘을 실어주기도 했는데 발언 듣겠습니다. 대통령의 결정이 다 마음에 들 수는 없다. 그러나 대통령의 결정이 잘된 결정이 되도록, 옳은 결정이 되도록 우리는 도와줘야 된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는 경제 전문가가 아닌 사익 추구 전문가라고 맹비난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지명 철회와 후보자 자진 사퇴를 거듭 요구합니다. 정의용 사무총장은 청문회까지 가려는 건 인사 검증 실패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무책임일 뿐이라고 비판했는데 역시 관련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공직자로서의 자격과 도덕성, 장관으로서의 국정 수행 능력을 의심하게 만드는 사안들입니다. 통합이라는 명분으로 포장됐지만 인사 검증이 실패했음을 보여줄 뿐입니다. 여러 의혹에 더해서 이 후보자의 새 아들이 직장도 다니기 전에 수천만 원이 넘는 증여세를 냈다며 이른바 금수저 삼형제 해명을 추가로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청문회는 오는 19일로 잠정 결정됐는데 여야 대격돌이 전망됩니다. 여야가 서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각 당내 사정도 녹록지 않아 보이죠. 네, 국민의힘은 어제 임명된 윤리위원들을 두고 계파 갈등이 수면 위로 오르는 모습입니다. 윤리위원회의 당면 과제가 사실상 한동훈 전 대표의 이른바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한 징계 여부 논의이기 때문인데요. 배현진 의원이 단체 대화방에서 윤리위원 일부가 통합진보당 출신 또 정명석 JMS 총재 변호인이었다는 얘기가 있다며 지도부의 해명을 요구한 게 신호탄이었습니다. 이에 지도부가 통진당 출신설은 사실이 아니며 정명석 총재의 변론을 의뢰는 받았으나 사임한 거로 확인했다라고 해명했지만 배 의원이 감당하지 못할 인사라면 임명을 재고해야 한다고 맞받으면서 불씨가 쉽사리 꺼지지 않는 모습입니다. 일부 위원은 비공개가 원칙인 명단이 일부 언론에서 실명 보도된 데 항의하며 임명 당일 사의를 표명했는데 명단 유출 경위를 의심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가뜩이나 김도읍 의원의 정책위 의장 사퇴로 분위기가 뒤숭숭한 국민의힘인데요. 이르면 이번 주 발표될 쇄신안에 보수 대통합과 윤석열 전 대통령 절연 등 메시지가 담길지도 관심입니다. 민주당도 지도부 공백이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원내대표와 최고위원을 뽑는 전당대회급 보궐선거가 닷새 앞으로 다가오면서 교통 정리도 이뤄지는 모습입니다. 최고위원 3명을 뽑는 선거에는 친청계 당권파인 문정복, 이성윤 후보, 친명계 비당권파인 이건택, 강득구 후보 4파전으로 진행됩니다. 유동철 후보는 이재명 정부 성공에 집중하겠다며 오늘 사퇴했는데요. 이건택 후보는 곧장 입장문을 통해서 자신이 유 후보의 단결과 혁신을 향한 의지를 이어받아서 진짜 당정 원팀을 만들겠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원내대표는 박정, 백혜련, 진성준 의원의 한병도 의원까지 후보 등록을 마쳤는데 4파전 구도 속 단일화 여부가 변수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다연입니다. 하락 출발한 코스피가 오후 들어 상승세로 전환해 사상 처음 4,500선을 넘었습니다. 삼성전자는 13만 8천 원대, SK하이닉스는 72만 원대에 진입해 또 최고가를 경신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좀 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류한홍 기자, 코스피가 새해 들어 매 거래일마다 100포인트씩 오르며 새 역사를 쓰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코스피는 0.3% 내린 4,440에서 출발해 하락세를 이어가다 오후 들어 상승세로 전환했습니다. 개인 홀로 순매수를 하다가 순매도를 하던 기관이 순매수에 동참하면서 하락하던 지수가 반등했습니다. 코스피는 1.5% 이상 오르면서 4,500선을 넘어 4,525에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새해 들어 3거래일 연속 100포인트씩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개인이 6천억 원 가까이 순매수를 했고 2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하던 외국인은 6천억 원 넘게 순매도로 돌아섰습니다. 오전 내내 하락세였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오후 들어 상승세로 전환했고 3거래일 연속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삼성전자는 0.5% 오른 13만 8,900원으로 마감해 14만 전자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SK하이닉스는 미국 IT 가전 전시회 CES에서 HBM4 16단을 처음 선보였다는 소식에 4.3% 오른 72만 6천 원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CES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공개한 현대차는 장중에 8% 이상 급등했다가 1.2% 오른 30만 8천 원으로 마감했습니다. CES에서 홈 로봇 클로이드와 무인 작업 로봇을 선보인 LG전자와 두산 밥캣도 각각 1.1%와 2.9%씩 상승했습니다. 코스닥은 0.2% 오른 959로 출발했지만 하락세로 전환해 0.2% 내린 955로 장을 마쳤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도를 하면서 지수가 하락했고 개인은 홀로 순매수를 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445원으로 출발해 1,449원까지 올랐지만 다시 1,443원으로 내려오는 등 1,440원대에서 오르내렸습니다. 어제도 1,449원까지 올랐었는데 1,450원대로는 넘어가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까지 YTN 유환홍입니다. 현대차그룹이 세계 최대 IT 가전 전시회인 CES 개막을 하루 앞두고 차세대 인간형 로봇 실물을 세계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자연스러운 움직임의 현장에서는 탄성이 터져 나왔다고 하는데요. 영상 함께 보시죠. 네, 바닥에 누워있는 로봇이 다리를 등 쪽으로 꺾더니 관절을 360도 회전하며 일어섭니다. 사람처럼 자연스러운 걸음걸이에 객석을 향해 여유롭게 손도 흔드는데요. 현대차그룹의 휴머노이드 로봇 차세대 전동식 아틀라스가 세상에 처음 공개됐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몸이 자유자재로 회전하는 유연함으로 관절 56개가 회전하고 사람과 비슷한 크기의 촉감 센서도 달려 있습니다. 또 이날 연구형 모델과 함께 실제 제조 현장에 투입될 개발형 모델도 함께 공개됐는데요. 개발형 모델은 오는 2028년부터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 제조 공장에서 부품 서열화 작업에 투입되고 또 2030년에는 부품 조립까지 작업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현대차는 구글과 손잡고 휴머노이드용 로봇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AI 파운데이션 모델은 광범위한 데이터를 학습하고 훈련해 다양한 작업에 적용할 수 있는 AI 딥러닝 모델을 의미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 협력해 베네수엘라를 이끌 인물로 선택한 건 마두로 정권의 2인자였던 델시 로드리게스 대통령 권한 대행입니다. 민주화 운동의 상징적인 인물, 노벨 평화상까지 받은 마차도를 두고 왜 로드리게스일까요? 로드리게스의 이력을 보면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로드리게스는 지난 10년간 베네수엘라 권력의 가장 안쪽에서 정권을 실제로 운영해 왔습니다. 마두로 정권에서 외무장관과 부통령, 석유장관을 차례로 맡으며 외교와 정치, 경제를 모두 다뤘고 체제 유지에 필요한 실무를 직접 책임져 왔죠. 정치적으로는 강경파입니다. 아버지는 좌익 무장단체 창립자로 미국 기업인 납치 사건으로 구금됐다가 사망했고 로드리게스는 이를 혁명의 출발점으로 규정해왔습니다. 마두로가 그를 순교자의 딸이라고 부른 이유기도 하죠. 하지만 경제정책에선 다른 평가를 받습니다. 베네수엘라 경제가 무너지던 시기 국가자산 일부의 민영화와 외환 통제 완화를 주도했고 미국의 강력한 제재 속에서도 석유 생산량을 조금씩 늘려왔습니다. 2년보다 결과를 중시했던 경제관리 능력만큼은 미국도 인정했다고 볼 수 있겠죠. 바로 이 점에서 로드리게스가 선택받은 게 아니냐는 분석이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경제의 핵심인 석유 산업을 이미 통제를 해본 인물이란 거죠. 베네수엘라의 민주화보다 석유를 더 중요하게 본다는 미국의 의도가 지도자 선택에서 노골적으로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다만 변수는 남아 있습니다. 로드리게스와의 협력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이를 마두로 정부 잔존 세력이 끝까지 받아들일지는 불확실합니다. 미국의 선택이 베네수엘라의 안정을 가져올지 아니면 또 다른 갈등의 출발점이 될지 주목됩니다.